이제 3교시입니다. 3교시에는 계속해서 이제 집단 홍보부터 상담기관에서 홍보하는 경우죠. 상담기관에서. 이것은 이제 집단 상담 부분에서 뭐 장학 같은 경우는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집단 상담일 경우. 청소년 캠프 같은 건 또 홍보하죠. 방송에. 그 전국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일정 숫자를 신청받고 선발하죠. 그래서 인원을 결정하면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죠. 그 원서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 온라인,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게시판에 또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부하는 거, 포스터를 제작하는 거, 공공 건물이나 식당이나 현관, 화장실 등에 이제 게시하는 거죠. 집단원을 통한 홍보. 미리 참여하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홍보하는 거, 어린이집에서 홍보할 수 있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죠. 사실 그 어린이집도 많은 행사 하시잖아요. 어디 참여시키는 거, 탐방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 상담을 적용할 수 있죠. 뭐 숲 체험이라든지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캠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와 상담실 게시판, 학교 신문, 또 집단에 참여한 집단원을 통한 홍보, 가정통신문, 어린이집은 가정통신이 중요하죠. 소책자나 또 리플릿, 팜플렛을 돌려서 홍보하는 거. 어린이집에서 숲체험이 한동안 인기였죠. 물놀이. 여름에 진짜 아이들 거기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걸 이제 구상할 때 그냥 기관에 맡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력이라든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사할 때 보면 물놀이도 보면은 이렇게 그 관리하는 자원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미리 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물놀이는 상당히 그 여름철에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행사를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참 이제 이런 집단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1 이제 기대 효과나 평가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이제 기대 효과나 평가. 집단 상담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거. 그래서 학습 계획서 중요하죠. 이 계획서대로 진행했는지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가들의 요구, 또 발달 이론을, 또 상담 연구, 학회 승인하는 활동을 기초로 작성. 학회가 승인하는 활동을 기초로 작성. 그러니까 어떤 이런 평가지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집단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계획과 어떤 행사를 진행한 후에 이제 평가 매우 중요하죠. 평가하는 거 그것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를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신 분이 있나요?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단 그 프로그램을 계획한 그 계획서에는 각각의 항목들이 있죠. 항목들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평가할 수 있도록.
이것도 미리 준비돼야 되죠. 이 평가. 이 평가에서 저는 언제 주로 했냐면 이제 집단에서는 이제 저는 수련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수련회 때 보통 보면 그 토요일 오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금요일 오전에 돌아오게 돼 있는데 반드시 전야제, 그렇죠. 캠프파이어를 할 때가 있고 비가 오면 캠프파이어를 못 하고 이제 실내에서 하게 되는데 이 집단 상담자, 이 전체 이끌어가는 사람은 저는 이제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과 그 학생들의 기도 제목 같은 거 다 메모돼 있어요. 그 가족 구성원도 다 알고 있죠. 그거를 파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살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몇 학년이고 남학생이고 집이 어디고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다 체크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수련회 중간에 개인 면담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다 적어놨어요. 수련을 통해서 느낀 점 다 적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거, 변화를 갖고자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바꿀 겁니다. 태도의 변화 같은 거 다 일일이 적어 놓죠. 그거 있어야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50명까지는 소화해요. 50명 넘으면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 뭐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죠. 대체적으로 1조, 2조 이제 나눠서 평가하게 하죠. 그럼 이제 50명 안팎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이제 찬송을 부르고 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밤인데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수련에 참여했는데 이 수련회 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이것이 내가 성공적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가족이 기뻐하고 친구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3명 또 인원이 많으면 5명씩 이제 자기가 수련회 때 참여했던 느낌과 기도 제목을 발표하라고 해요. 그 2가지만 시켜요. 하나는 수련을 통해서 느낀 거, 또 좋은 점, 나쁜 점, 또 다짐했던 거. 그걸 토대로 기도 제목을 3개 미만 반드시. 그러면 어떤 학생은 말을 잘해서 장황하게 하고 어떤 학생은 짧게 하고 딱 끝나죠. 그럼 3명, 5명 딱 끝나면 이제 그 3명, 5명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요. 그럼 이제 처음에 기도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리더가 중요하죠. 통성으로 계속 기도해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같이 기도하죠. 그럼 막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도 통성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인도자가 이제 정리 기도를 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미 노트가 나한테 있으니까 다 기억나죠. 이번에 수련에 참여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다짐을 했는데 앞으로 가정에서나 또 친구, 또 학교 생활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과 가족이 기뻐하고 친구가 기뻐하고 선생님이 기뻐하는 귀한 인물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걸 알고 기도해 주니까. 근데 제가 컴퓨터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 제 B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집단 상담자가 그만큼 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가서는 안 돼요. 성공 못 합니다. 그럼 이제 차후에 이제 그렇게 전야제 기도 다 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게 마치면 다음 날은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기 전에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이제 주제를 정해요. 선생님들한테 과제를 줘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만 이제 짚고, 그러니까 좋은 점, 또 많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 개선해야 될 점들을 다 이미 그 전야제 이전에 평가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수련회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이건데 다음에 개선되면 좋겠다. 다음에 올 때는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오는, 예수 믿는 친구도 있지만 안 믿는 친구도 내년엔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함께 지내면 좋겠다. 이런 개선 보완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수련회가 준비되죠. 믿는 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 같이 두 팀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그 수련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다 계획서와 함께 보고서 다 작성해서 그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또 보고서도 이제 드리는 거죠. 이걸 철저하게 해는 이제 그런 행정적으로 훈련이 된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개척 교회나 이제 적은 교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그런 행정적인 것도 배우고 개척하신 분은 그런 걸 잘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 집단 상담 수련회를 원활하게 그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간 교회에서 잘 활용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몇몇 교회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죠. 그 어린이집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과 평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마지막 평가 시간에 또 똑같이 이걸 적용해서 하시고 이제 장학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은 후배고 초임 교사는 창피한 게 아니죠. 배워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고 정서도 자기의 성격 결합도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창피한 게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변화될 때까지. 도저히 변화가 안 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 선생님은 미안하니까 이제 또 떠나게 돼요. 결단하게 되고. 이게 대체로 이제 그 구성원 안에 오래 가죠. 떠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동료 간의 그 애틋한 그 다정함, 서로 배려와 또 수용과 양보와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믹서될 수 있도록 그 장학이나 그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조직 문화가 중요해요. 지난 학기에 했던 조직 문화를 잘 여러분 핵심 가치,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철학이 분명한 원장님들은 이걸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계획서와 함께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모든 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보관되고 수정되고,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계속 남겨져 있을 때 원장님도 보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을 이끌어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시간은 역사예요. 그리고 원장님의 경험이고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 기록에 남기면서 그것들이 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논문으로도 표현될 수 있죠. 그 응용해서 그 후배들에게도 좋은 역사적 산물로 남길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괴리가 있죠. 차이가 있죠.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경험이 이론화돼서 새로 가르쳐지는 그런 지식이 많아지면 좋겠다. 저는 수업 시간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죠. 딱딱한 이론과 현장에는 전혀 맞지 않을 때 그걸 좁혀가는 그러한 원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비 집단 회기, 예비 집단의 그 회기의 이제 기능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기능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집단원이 기대하는 것, 이것을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보육교사가 장학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그게 뭔지 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몰라야 돼요. 멘토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운영, 장학 운영의 규칙을 설정해야 돼요. 위반하면 이게 벌금 물려야 돼요. 그죠? 벌금. 이것도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돼요. 뭐 이제 아는 분끼리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낯선 사람 만날 때 불안하죠. 이런 경우. 그래서 원장 장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 불안감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정서적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자발적인 잠재적 집단원과 그 면담, 이것도 중요하죠. 비자발적이고 잠재적 집단원을 면담하는 거. 이제 집단원 선발 과정에서 이제 면담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여하게 되면 지켜야 될 규칙도 설명해주고 또 개인이 이런 것을 참여했을 때 기대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은 왜 참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끌고 참여시키면 쌍방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참여가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집단에 대한 그들의 기대 뭔지 이거 파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규칙과 절차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위반했을 때 벌칙까지도 해주는 게 좋죠. 그 집단원의 역할, 참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참여 기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그런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모임을 갖지 않으면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런 걸 다 숙지하게 해줘야 돼요. 그 이제 장학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한테 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면 선생님이 기대하는 거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규칙과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역할, 과제도 수행하게 돼요. 이 기대와 관련돼 있죠. 역할은 어떠한 건 준비해 와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참여하는 기술은 예를 들면 이제 이론을 배울 때 관계성을 다루게 될 때 정서, 관계에서 나타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다뤄줘야 되죠. 조직 문화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서 문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사적인 문제가 개입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같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근무 시간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그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개인의 사적 감정은 희생해야 돼요. 이 순위로 물러나는 거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 보육을 수행하게 되면 해가 되죠. 타인에게. 직접적인 건 아동에게 해가 되는 거죠. 그걸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이집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료 간에 좀 좋지 않은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고 치면 부딪히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 일만 해 나가죠. 물론 부딪힐 수 있죠. 부딪히는 그 문제는 장학 시간에 해결해야 돼요.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성격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다수가 감정이 상하니까 그걸 좀 조절하고 고쳐나가면 좋겠다라고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동료 선생님끼리 못해요. 원장님이 그 키를 잡고 있어요.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근무할 수 없죠. 가셔야 되죠. 고쳐야만 지속적으로 여기에 남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원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과제로 가지고 장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까지도. 그래서 멘토링을 적용하고 집단 상담 이론을 적용하면 장학은 훌륭하게 이끌어져 가는 거죠.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그 집단원의 기대에 대한 명료화 중요하죠. 어린이집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명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단 치료의 협력적인 속성.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협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장학은 보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론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동료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도 포함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동료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정서 문제도 해결하는 것까지도 관련이 돼야 어린이집의 보육 수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충족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이해시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어려움, 갈등이나 좌절이나 어떤 실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다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집단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선생님이 원장님에게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이 참여하려는 집단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원의 어떤 기대를 명료화시키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함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단 규칙을 설정하는 것. 집단 규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집단 규칙을 설정하는 것. 이것은 집단원이 집단 참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점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지만 집단 규칙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칙과 절차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는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전력 또는 그 절차를 계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은 개개인의 집단 참여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는 집단 규칙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규칙에 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되죠. 민주적인 방식이 중요하죠. 그 집단 상담자는 프로그램을 전력할 수 있고 또 절차에 따라 계획하고 계획된 것을 규칙과 관련해서 주도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는 의견이나 수용 이런 것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또 비밀 유지,
또 어떤 비밀 유지의 한계 이런 것들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가 또 해야 될 것은 윤리적, 법적 이유로 비밀 유지 원칙을 깰 수 있는 상황, 이것도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비밀 유지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원의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불안감. 이것은 집단 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과서를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자발적인 그 잠재적 집단원에 대한 면담. 참여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집단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시켜주고 또 집단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건 개인 면담을 통해서 집단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집단 상담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약서를 작성하는 거,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제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이죠. 그 다음에 출석과 집단 작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거 빠짐없이. 그 다음에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집단 목표를 명료화하는 거, 개인 면담을 통해서. 그 원장님이 보육교사가 장학에 참여할 때 준비할 사항들을 제시해야 돼요. 제시 못하면 그 장학 성공 못해요. 그 원장님이 뚜렷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근엄하고 엄숙하게 선생님들을 진짜 꽉 쥐어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경우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6분이 지났네. 질문은 개인적으로 문자나 또 통화로 이렇게 더 보충할 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코로나19 예방 잘 수칙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